안녕. 언어와 매체 미래인 두 번째 단원 국어의 구조, 그중에 세 번째 중단원 문장 오늘 확인할 거예요. 학습 목표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단원 미리 보기 전체적인 흐름 찾는 거니까 확실하게 익혀두도록 합니다. 문장의 짜임은 문장은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누는 기준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이면 혼문장, 두 번 이상이면 겹문장. 겹문장은 다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누는데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은 겹문장이 어떻게 생겨져 있는지 구조면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아는 문장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주어 1과 서술어 1 사이에 또 다른 주어 2와 서술어 2가 들어가 있다. 이어진 문장은 주어 1 나오고 서술어 1 나오고 쉬어준 다음에 주어 2, 서술어 2 이렇게 꽝 끝나는 걸로 되어 있다. 문법 요소의 활용에서는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사동, 부정 표현 나와 있는데요. 높임 표현은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나누고 있고 상대, 주체, 객체로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높임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야기를 듣는 청자면 상대 높임, 문장의 주어를 높여주면 주체 높임, 문장의 객체에 해당하는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여주면 객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시간 표현은 사실상 시제와 상 나누는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시제에 해당되는 이야기만 나와 있고요. 과거, 현재, 미래 나오는데 도대체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발화시와 사건이 터진 관계,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나눈다. 피동의 피는 당하다라는 의미고요. 사동의 사는 시키는 건데 누가 당하고 시키냐 놓치기 쉬운 포인트지만 피동, 사동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주어를 찾으실 생각을 하시라. 부정 표현은요.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있고요.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이 있는데 뒤에 나와서 각각 설명할 거고 오늘의 수업은 여기 어디냐 위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문장은 세 개의 동영상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순서는 뒤에 나와 있는 소단원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할 거고 두 번째 내용은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세 번째 영상은 문법 요소 활용하는 걸로 총 3개의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30분 내외로 끊을 거니까 우리 그 정도는 집중해 줄 수 있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거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찍은 거를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고마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소단원 개념학습, 문장의 짜임, 문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완결된 생각을 드러내는 단위를 문장이라고 하고 혼문장, 겹문장을 나눌 때 특히 중요한 건 왼쪽 구와 절이라는 거에서 특히 절의 개념이 중요하다. 저 말은 쓸 거니까요. 일단 먼저 구,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졌다.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없다. 절,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있다. 문장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요게 포인트죠.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뭐뭐뭐뭐 다 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말이 있을 것이다. 독립하여 쓰지 못하고 문장 성분 안에서 쓰일 거다라고 확인. 다시 오른쪽 혼문장과 겹문장, 혼문장, 문장 내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거. 여름이 주어 왔다 서술어. 네, 우리 S 쓰는 건 주어라고 쓸 거고요. 사실 V는 동사지만 여기 우리 수업할 때에는 서술어라는 개념으로 쓰도록 할게요. 겹문장 겹쳐 있어요. 뭐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 있는 것들. 아는 문장은요. 기본적으로 5개가 있고 이어진 문장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는 문장은 무엇을 아는 문장, 무엇을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은 어떻게 이어진 문장, 어떻게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은 어떻게 생겼나? 앞 페이지 잠깐 보시면 우리 저렇게 약자로 쓰기로 했죠? 주어 1과 서술어 1 사이에 또 다른 주어 2와 서술어 2가 들어가 있으면 아는 문장.
하나의 절이 다른 절 안에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일 때 이 절을 포함한 문장.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절을 가진 문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의 종류가 5개다. 이어진 문장은 어떻게 생겼을까? 주어 서술어 나온 다음 주어 서술어 꽝 씌워주시면 된다. 물론 1, 2 요 순서가 되겠지. 둘 이상의 절이 나란히 이어져 있는 문장. 그럼 예문을 다시 살펴볼까요? 아는 문장. 나는 기다린다. 여름이 온다. 요만큼이 아는 문장이지. 안긴 문장이지. 이어진 문장.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끊어줄 거예요. 느낌 왔어요? 아는 문장은 설명할 때 괄호 칠 거고 이어진 문장은 설명할 때 문장 중간에 툭 끊을 것이다. 밑에 아는 문장이라고 나와 있고요. 아는 문장은 크게 5가지. 미리 읽어볼까?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 관형절을 가진 아는 문장,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 인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 야호! 종류가 5개나 돼요.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지금부터 요 파트 내에서 빨간색으로 써놓는 거는 무조건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시작해 봅시다. 아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어? 주어, 서술어 사이에 또 다른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고 이제 드디어 빨간색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부분들은 바로 여기다.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요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될 거니까 빨간색 꼭 기억해 두시죠. 명사절을 아는 문장,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기능으로 명사처럼 기능합니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쓰입니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에는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옆에다가 빨간색 씁시다.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에 명사절을 가진 문장은 어떻게 생겼다? 하나 더 써드릴 거예요. 것, 기, 그 다음 띄어쓰기 없이 뒤에 조사가 붙어 있을 것이다. 진짠가 한번 살펴볼까요? 농부들이 기다린다. 비가 온다. 야호!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진짠가 확인해 볼까? 기로 끝났죠? 뒤에 를이라는 조사 붙어 있네. 이거는 명사절을 가진 문장. 물론 비가 오기를이라는 요 명사절이 문장 내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요 정도까지 하면 완벽하지. 다음, 관형절을 아는 문장. 문장 내에서 관형어로 기능하는 절을 아는 문장으로서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요, 요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정리할까요? 니은, 은, 는, 던, 뭐뭐뭐뭐, 할. 요렇게 생기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 칸 띄어쓰고 뒤에 체연이 올 것이다. 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뒤에 오는 체연을 꾸며줄 것이다. 그리고 요렇게 괄호로 묶이는 부분이 해석을 할 때 어떤 이라는 말에 해당할 것이다. 진짠가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나는 읽었다. 수영이가 추천했다. 추천하다. 니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한 칸 띄어쓰기 되어 있지? 뒤에 책이라는 체연 꾸며주고 있죠? 나는 책을 읽었다. 어떤 책? 수영이가 추천한 책. 오! 무조건 관형절을 가진 문장.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등 EBS 연계 교재에 관형절을 가진 문장에 관련된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한다. 부사절을 가진 문장, 문장 내에서 부사어로 기능을 할 겁니다. 뭐가 붙어 있어요? 이, 개도, 개도록, 서. 저는 또 따로 써드릴 거예요. 저 빨간색 부분이 이, 리, 개, 도록, 서. 뭐뭐뭐뭐 해서 끝나고 한 칸 띄어쓴 다음에 뒤에 동사 형용사에 대한 용언이 올 것이다. 뒤에 용언을 수식해 준다.
이 괄호에 해당되는 말은 어떻게 얼마나에 해당되는 말일 것이다. 진짜인가 살펴보러 갈까? 고양이가 들어왔다. 소리가 없다. 안겨 있죠. 어떻게 끊겨 있어요? 2로 끝났죠. 한 칸 띄어쓰기 한 다음에 뒤에 오는 들어왔다를 꾸며주지. 고양이가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어? 소리도 없이 들어왔어.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 밑에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야지. 주어, 서술어 사이에 또 다른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 이게 없어. 대신 여기 부분이 서술어 1의 기능을 할 것이다. 진짜인가 살펴보러 갈까요? 우리 강아지는 머리가 좋다. 강아지는 머리가 좋다. 좋은 건 뭐야? 머리가 좋지. 그러니까 머리가 주어이, 좋다 서술어이. 요렇게 안겨있죠. 주어, 주어, 서술어. 주어, 주어, 서술어.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해야 되겠네. 이 머리가 좋다라는 부분 자체가 서술어 1의 기능을 해준다.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 옆에다가 문장 하나 더 쓸 거예요. CF. 나는 의사가 되었다. 문장에 생긴 기본 형태를 보면 어머 주어 주어 서술어다. 이거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큰일 날 소리. 왜? 나는 주어 되었다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 형태의 말 뭐예요? 보어. 그렇지. 얘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아니라 뭐다?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 있는 혼문장이다.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처럼 보이는 혼문장 주의하라. 이게 역시 시험 포인트. 밑에 인용절을 가진 문장,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한 문장을 절의 형태로 안고 있다. 인용절에는요, 부사격 조사 고라고와 결합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고를 쓰고 언제 라고를 쓴다, 언제 고를 쓴다, 간접 인용일 때. 그러면 라고는요, 직접 인용일 때 쓰겠지. 직접 인용인지 간접 인용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큰 따옴표 있으면 직접 인용, 없으면 간접 인용. 예를 볼까요? 지영이가 어디 가냐고 물었다. 어디 가냐? 큰 따옴표 없지. 그래서 고가 쓰인 거지. 시험 포인트는 고라고 구분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밑에 이어진 문장 살펴보러 갈게요. 이어진 문장은 주어 서술어 나온 다음에 쉬었다가 주어 서술어 다시 이어지고 문장이 끝날 겁니다. 빨간색 등장할 거예요. 여기에다 끊을 것이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요. 어떻게 구별할 거다? 끊어놓고 이 끊어놓은 부분에 그리고 그러나 넣어서 말이 자연스러우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한 번 더 확인. 끊어놓고 앞뒤 문장 순서 바꿀 수 있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요거 크게 두 개 기억해 둡시다. 앞뒤 문장, 앞뒤 절이 인과관계이거나 순서가 있다? 그러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끊어놓고 앞뒤 순서를 바꿀 수 없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의외로 시험 포인트는 이렇게 다양한 연결 어미에 관련된 것들이 시험 포인트. 진짜인지 확인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비가 와서 바람이 땅이 젖었다. 비가 온다. 그리고 바람이 분다. 오케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오케이. 완벽하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비가 와서
원인, 땅이 젖었다, 결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땅이 젖어서 비가 왔다. 안 돼. 그러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시라. 저는 다음 페이지 가서 기다릴 테니까 110페이지 꼼꼼히 읽고 빨간색 외우고 다음 페이지 넘어오세요. 아우, 수고했어요.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고생해보자고. 문법 요소의 활용, 높임 표현이라고 나와 있고요. 높임 표현을 나눌 때는 상대, 주체, 객체 나누는데 무엇 때문에 구별을 한다? 요 말 중요합니다.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나눕니다. 상대 높임, 말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이니까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 반말, 존댓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현 방법은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문장의 종결, 어미에 의해서 실현된다. 알잖아요. 우리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어떻게?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보면 되겠지. 지우야, 버스 왔어? 끝. 할머니, 버스 왔어요? 왔어, 왔어요 라고 하는 종결 어미에 따라서 반말인지 존댓말인지를 알 수가 있다. 청자를 낮추는 것인지 높이는 것인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외워두면 너무 좋은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한다라는 것들 확인할게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격식체, 그렇지 않을 때에는 비격식체. 격식체는 공식적인 자리 좀 복잡하겠지. 그래서 4단계, 비격식체는 2단계. 격식체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툭 잘라서 위에 2개는 높임 표현이고 위에 2개는 높임 표현, 아래에 2개는 낮춤 표현. 해요체 높임 표현, 해체 낮춤 표현 이런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실제 문제로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켜져 있는 체크되어 있는 네모표는 꼭 외워주셔야 할 것이다 라는 것들. 상대방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춰도 상대방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화자 자신을 낮추는 어휘를 쓰면 상대가 높아진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주체 높임법이 있고요. 주체 높임법은 누구를 높여주는 거다?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주체를 높여주는 겁니다. 서술어의 주체가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 화자보다 높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사회적 지위나 나이가 높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쓰시면 된다. 온다, 오신다, 간다, 가신다, 본다, 보신다. 할아버지가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할아버지께서 주격조사께서 할아버지가 있다, 먹다 등이 아니라 할아버지 계시다, 잡수다, 편찮으시다 라는 것처럼 특수 어휘를 쓸 수가 있다. 옆에 예를 보면요. 높임의 대상은 누구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이 문장에서 주어. 주어니까 높여줘야 돼. 주체 높임법. 주체 높임법을 쓰기 위해선 조사께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쓰면 된다. 객체 높임법은요. 객체를 높여주는 건데요. 객체는 도대체 누구냐? 목적어와 부사어 위에다가 쓸까요? 목적어, 을을 붙은 말. 부사어는 여러 개지만 하나만 기억할게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붙어있는 말이 있다면 들이다, 모시다, 뵈다, 여쭙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를 쓰거나 부사격 조사 깨를 쓰면 된다라고 확인. 나는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여기에서의 높임의 대상은 누구야? 아버지. 아버지에게 부사어네 에게 대신에 깨를 씁니다. 주다 대신에 특수어휘 드렸다를 쓰면 된다. 괜찮나요? 다음 시간 표현. 시제 확인하러 갈게요. 시제. 사실 시간 표현은요. 시제하고 동작상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시제만 있어요. 그렇다고 방심하지 말고 우리 과제로 엄청 나갈 거니까 동작상에 대한 것도 꼭 확인해 놓으셔야 한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는 거고요. 동작상은 진행상이냐 완료상이냐 이러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시제의 개념.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있는지 현재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서 나누는데 발화시와 사건시 중에 발화시가 기준이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사건이 터진 다음에 발화, 그거에 대해 말한다. 과거. 사건이 터질 때 그거에 대해 말하고 있다. 현재. 사건시가 터지기 전에 먼저 발화한다. 말하고 난 다음에 사건이 터진다. 미래. 어려운 거 아니죠? 헷갈릴 수 있지만 발화시가 기준이라는 건 꼭 기억. 다음 페이지. 실현 방법은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나눌 거냐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통으로 네모쳐 놓고 별표. 왜? 나라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색깔 있는 형광펜 같은 거 꺼내서 여기에다 체크할 거예요. 동사의 어간에는 어쩌고. 그 다음 현재 시제 동사의 어간에는 그 다음 미래 시제 동사의 어간에는 그 다음 관형사형으로 만들 때 됐고 관형사형으로 만들 때 됐고 관형사형으로 만들 때 이렇게 그 다음 또 다른 색으로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일 때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중요한 거는 뭐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나눌 때 동사에는 누굴 붙이고 형용사에는 누구를 붙이고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굳이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할 거냐? 딱 두 개만 기억합시다. 뭐라고? 동사 대표 먹다. 형용사 대표 귀엽다. 요거 두 개를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수업 시간에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릴 테니까 한번 먹다, 귀엽다 라는 단어를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 관형사형으로 만들어 오시는 것. 그게 숙제라고. 야호! 신난다. 다음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이 있어요. 피동, 당하다. 하나만 더 쓸까요? 뭐뭐게 되다. 사동시키다. 뭐뭐하게 하다. 요 단어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피동과 사동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시험 포인트 문제는 첫 번째, 이 표현이 피동인지 사동인지 구분하세요. 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이중 피동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 3번, 직접 사동하고 간접 사동이 있는데 얘네들 구분하실 수가 있는가 라는 것들 확인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아마 피동 사동에 나오는 1, 2, 3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니까 얘네들은 꼭 확인. 피동 표현, 다른 주체의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것, 그래서 당하다 써놓은 거예요. 피동 표현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물어보면 피동전미사 이힐이기 붙이면 됩니다. 뭐뭐 되다 붙이면 되고요. 아지다, 어지다, 게 되다 이런 말들 붙이면 된다. 사동 표현은요. 남에게 어떠한 걸 시키는 거고요. 와! 사동전미사는 이힐이기, 우구추 7개나 있지. 명사의 사동전미사 시키다 붙이면 된다. 주동사의 어간에 뭐뭐게 되다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라는 것들.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시험 문제에 피동사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됐어. 딴 거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어 찾아서 동그라미 쳐놓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주어가 당하는지 그 주어가 뭔가 시키는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피동사동이 나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다? 주어 찾아서 체크해 놓고 서술어 동사에 체크해 놓는 거다. 주어 서술어 체크다. 서술어는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주어 찾아서 꼭 체크해 놓으시라. 밑에 부정 표현은요. 부정하는 내용을 문법적으로 실현한 표현. 아, 이것도 아까 할 때 피식 웃었는데 또 웃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부정문은 밑에 거 먼저 볼 거예요. 의지 부정에 관련되는 안 부정과 능력 부정에 관련되는 못 부정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교재에서는요. 의지 부정을 내부 요인을 부정한다. 능력 부정을 외부 요인을 부정한다. 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교재들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안 부정문 쓸 거예요. 재우를 안 만났어요. 왜? 의지에 의해서. 재우를 만나지 않았어요. 왜? 의지에 의해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요번에 단순 부정. 단순 부정은 어때요? 여기는 어떻게? 밝지 않다. 꽃이 피지 않았다. 여기는 안 춥다. 이러한 현상들. 꽃이 안 피었다. 이렇게 부정할 때 그런 것들을 단순 부정이라고 하고 역시 올해 EBS 연계교재에 단순 부정에 대한 문제들이 2문제 정도 있었으니까 나라면 주목해 보겠다. 능력 부정. 재우를 못 만났어. 아, 왜? 능력이 부족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럴 때는 못 부정문. 안못이라는 부정부사를 쓰면 보세요. 안 만났다. 4글자. 만나지 않았다. 6글자. 그러니까 짧은 거, 긴 거 구분하는 건 문제도 안 되지. 바로 한 장 더 넘기면 문장의 짜임 종류 나올 건데요. 그거는 조금 쉬었다가 다른 파일로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큼은 외우고 오는 것이다. 수고하셨고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날게요.